건생 빌라는 매도할 때 궁금합니다. 그냥 똑같이 매도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이제 건생 빌라로 이제 매도하는 건데, 그냥 건생 빌라라는 이름보다는 건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생인데 상가가 있는 게 아니고 주거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빌라를 이렇게 건생 부분을 해서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건생보다는 한 돈 1,000만 원 빼줬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던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생 빌라가 이제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규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울이 지금 많은 지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즈는 명확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다. 불법 건생 대출 시 80에서 90% 대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불법 건생도 하지 말고 그냥 건생하세요. 불법 건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위반 건축물은 정확하게 1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줘요. 근데 2금융권에서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이 그린주택, 다중주택들이 서울거 지금 낙찰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낙찰 받잖아. 중요한 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위반이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양산동에 48억 얼마에 낙찰됐는데, 그거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억 5천짜리, 2억 5천. 1년에 이행강제금 2억 5천 나오는데 그것도 낙찰받았어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전체에서 보니까 반 이상 돼버리니까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리고 대출할 때 이행각서를 하나 적더라고. 언제까지 어느 부분을 내가 원상복구하겠다는 거를.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 나면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이 너무 클 때는 그거를 이행각서를 하나 잡아놓고 하더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다 해줍니다. 신경 쓸 일도 없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요 정도 다가구의 불법이죠. 이런 건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범위가 너무 큰 것들. 건생 건물인데 너무 큰 것들이나 이래야지, 빌라나 다가구 이거 뭐 10매덕짜 이런 거는 금융권에서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생 빌라는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세입자를 내가 상가를 사무소나 상업시설로 줄 것 같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내가 부가세를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필요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33M2나 이런 거 돌리면 내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세입자 단기 임대로 받는 거니까 전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건물에 내가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다. 그냥 직접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건생 빌라라고 해서 사업자 내고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이행강제금의 경우 면적당 얼마나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쪼개기 같은 경우 만약 2층에 3가구에 하는데 6가구로 쪼갤 경우 2층 전체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게 이행강제금도 뭔가 기준점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불법을 많이 걸려있고 그런 지역으로 가면 확실히 적게 나와요. 관악구 이런 데는 확실히 불법이 100% 다 걸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식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100% 부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뭐 영등포 뭐 할 게 있어서 봤는데, 영등포에 있는 거하고 여기 관악구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구하고도 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걸렸을 때. 그래서 그거는 해당 구청에 명확하게 문의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죠. 쪼개기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질문이 뭐냐면, 2층에 원래 공부상은 3개인데 방이 3개인데 6개로 쪼개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층 전체가 불법이니까 2층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소개해 주신 원효로 건생 빌라 보유 시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이 나온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는 현재로는 우리 정도 연식되는 물건이 없대요. 자기들이 파악을 한 거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 조합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정도 연식되는 게 없고 2008년 7월 31일 이전 것밖에 없다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닌데 조합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전 거는 당연히 입주권이 아니고 분양권을 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상가 줄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도 모르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뭘 준다? 분양권을 준다.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들이 확인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건생 갖고 있다 해서 상가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다들 뭐 받았다? 분양권 받았다. 그리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하면 상가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입주권은 못 받았지만 분양권 신청하는 사람은 분양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생 빌라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까지 그거 있다 해서 상가만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받고 싶으면 상가 받고, 분양권 받고 싶으면 분양 받고, 좀 넓은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 플러스 분양권까지 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건생을 법인으로 낙찰받은 후 장기 보유 역세권 시부터 개발된 법인도 입주권 받는데 문제 없는지요? 법인이라고 해서 분양권 입주권을 받냐 못 받냐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도 어떤 데는 건생 빌라를 갖고 있으면 개발이 되면 상가를 주는 데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상가 받아도 나쁘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생 빌라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 분양권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 차이점을 아시죠?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은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받는 건 뭐다?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일반 분양 가격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는 다가구가 신림 5구역에 있는 신통 안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 대지가 48평 정도 되니까 내가 한 개 물건 받든지 안 그러면 두 개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두 개 받으면 1+1은 무조건 한 개는 입주권이고 한 개는 분양권이에요. 1+1은 둘 다 입주권 절대 안 줘요. 한 개는 뭐다? 입주권. 하나는 뭐다? 분양권을 받는다. 1+1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1을 하든지, 안 그러면 큰 아파트 한 개를 받고 퉁치든지, 안 그러면 한 개 받고 플러스 현금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받는 사람은 한 개는 입주권, 한 개는 분양권 이렇게 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